사실 지금의 이런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게 쉽게 예전처럼 안정화되기 힘들다. 그러면 상당 기간 고환율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혹시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려면 캐피탈 게인보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임대료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목적으로 하시고 주식과 부동산을요 경쟁 관계로 판단하니까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제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보완 관계예요. 네, 우리가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우리가 좀 더 입지를 뛰어넘어 생각했을 때는 뭐 미국 부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환율 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이런 환율 부분을 두고 봤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은 제가 이제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자산 시장에서 환율이 영향을 크니까. 근데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기준금리 차가 미국하고 많이 나니까 뭐 자금 유출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의 이런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는 건 변동성이에요.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안정화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예요.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쉽게 예전처럼 안정화되기 힘들다. 그러면 상당 기간 고환율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혹시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제가 거시경제와 부동산과 뭐 주식시장, 자산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환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래로 안정되는 것보다 우회로 튈 가능성을 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망을 할 때 현재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현재 그런 모습이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죠. 그러면 2024년도에 환율이 더 올랐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미국 계시는 분들, 또 일본 한국에 계시는 분들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강달러,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 되게 부럽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잘 보세요. 환율이 오르는데 만약에 한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이게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환율이 오른다. 그럼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면 달러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되게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부정론자다, 뭐 집값은 왜 계속 빠진다고 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좋은 시기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에 계신다면 훨씬 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특히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환율 때문에 질문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사실. 환율 때문에도 많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전쟁 또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에 있어서 최근에 또 이스라엘 그 전쟁이 앞으로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미국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또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시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쟁을 볼 때, 그러니까 전쟁 자체 이슈는 저희가 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뭐 이스라엘 이런 문제가 2024년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분쟁이라든가 전쟁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UAW 같은데 뭐 스트라이크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고 이 전반적인 사회 불안정성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다들 화가 올라가고 있어요. 화가. 네.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네. 가게든 네. 누군가. 네. 그래서 요즘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원래 물가가 오를 때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가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네.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 네. 라는 걸 전제를 두셔야 되죠. 네. 그럼 고물가가 상당히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부동산이든 네. 전망을 하든 내 네. 집 마련을 하든 네. 주식 투자를 하든. 그래서 고금리와 고물가를 전제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산시장이 결코 좋진 않죠. 네. 결코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저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를 때는요, 전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진짜로 관심 있을 때는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파고들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2024년에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대표님하고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분야별로 다른데 미국의 주거 부동산은 전 그게 썩 좋게 보지 않아요. 네. 이유는 가격이 안 빠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네. 매물이 증가하지 네. 않는 한 네. 가격은 빠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꾸준하게 올라서 네. 그래서 전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려면 캐피탈 게인보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해라.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일들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임대료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네. 목적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전 다 관심 있는 거 그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2024년도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네. 이 상업용 부동산 구조가 좀 달라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요 대출 받아서 빌딩을 사놨는데 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올해 말하고 내후년까지 만기가 돌아와요. 그 대출이요. 네. 그러면 이 고금리에 바로 직면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물도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관심 있는 건 임대료 올라가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임대 수익하는 부동산 미국에 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 네. 떨어지면 네. 그래서 전 돈만 있으면 이 맨하탄에 빌딩을 하나 네. 떨어졌을 때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두 개를 보고 미국의 네. 하우징은 네. 캐피탈 게인 목적으로는 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네. 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주택 매매가 아닌, 그러니까 주택 소유도 아니고, 그냥 월세로 살면서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놓고 투자를 해라. 부동산의 그 전문가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보세요? 전 주식도 분석하는데요. 네.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왜 동의하지 못하면 그거는 주식과 부동산을요. 네. 경쟁 관계로 판단하니까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원을 네. 하시고. 네. 이건 경제 관계가 아니고요. 네. 상호 보완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으로 이렇게 잘한 다음에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 빠지면 이걸로 아파트 사요. 나 아파트 가격 다시 오르면 아파트에서 다시 주식 사요.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까? 근데 이걸 자꾸 양립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 왜 집을 사 거기에다 이자도 많이 나고 차라리 주식을 사지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고 부자가 되려면 이걸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 네. 좋아 보여요. 절대 뭐 이걸 둘 중에서 한테서 그러면 어디 잡혀갑니까? 같이 하면? 그렇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 네. 오늘도, 네. 사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중요한 엑기스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네네.
이강수 대표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강수 대표님께 2024년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2024년에 돈을 엄청 벌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표님?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꼭 알려주세요. 저는 2024년도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를 20년 동안 하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차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독립해서 회사 차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근데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돈을 좀 벌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맨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가 돈을 버는 게 제 또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표님 좋게. 같이. 네. 착하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청 바쁘신데도 이렇게 성공의 키 시간에 같이 출연하셔서 좋은 얘기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드리는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